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자, 포인트 볼게요.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를 배울 텐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 물권행위, 주물권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배울 건데, 성립요건을 가지고는 성립, 불성립을 따지고, 효력요건을 가지고는 유효, 무효를 따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목차를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권리 변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법률 행위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법률 행위가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2개보다는 다음 시간에 배울 요 3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은 요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복습하는 내용이 오늘 많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법률 행위하고 또는 법에 적혀 있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얘는 안 중요해. 왜냐면 얘네는 그냥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요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나 너희 집 살 거야. 그래. 내 집 팔게. 이런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면 이 반대로 이렇게 합치되고 일치가 되면 계약인데 그 계약이 일종의 법률 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발생하고 법률 행위에서 계약 맺으면 나중에 돈 서로 주고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주인 바뀐다 그랬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권리 변동이 일어났어. 근데 우리 민법이 뭐를 따지는 거냐면 의사표시에서부터 권리 변동까지 일어나는데 아니 얘가 정말 이게 유효야 아니면 무효야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유효야 무효야 따진 적이 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갑이랑 을이랑 만나가지고 청약 승낙으로 계약 맺고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돈까지 주고 받았단 말이야.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의사 무능력자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무효잖아.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권리 변동이 무효라서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민법이 사실 이게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학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권리 변동이 제대로 돼서 유효가 되려면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권리 변동의 요인이 그 원인이 되는 이 법률 행위 계약 아니면 뭐 법률 행위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니까 이 계약이 제대로 돼야지 이게 유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률행위 계약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으면 얘가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이 권리 변동이 유효가 되려면 이 법률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근데 봐봐요. 법률행위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알고 봤더니 법률행위의 재료가 되는 의사표시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이 법률행위도 문제가 생기고 이 법률행위가 문제가 생기면 권리 변동에도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 권리 변동이 제대로 되려면 법률행위 자체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그거를 이루는 재료인 의사표시까지 문제가 없어야지 이 2개가 다 문제가 없어야지 유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목차가 권리 변동이 제대로 되려면 법률 행위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의사표시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로 배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요 법률 행위를 보게 될 겁니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볼 거예요. 요 안 중요해. 이거는 왜? 뻔하잖아. 그냥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유효니까. 그죠? 그래서 요 법률 행위를 볼 건데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제 이거 알면 되잖아.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볼게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재료가 돼서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의사 표시가 하나밖에 없으면 뭐라 그랬어? 단독 행위. 두 개인데 서로 이렇게 대립해서 합치가 되면 계약이잖아.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죠. 그래가지고 단독행위 우리 뭐 배웠습니까? 이거 추해철 취해서 추해철이가 취해서 동상 걸렸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 이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좀 자세히. 왜? 법률행위는 소중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지금 기본서 보고 저번 시간에 다 배웠지만 이미 중요한 건 다 배웠어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단독행위가 뭔지 합동행위가 뭔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해. 근데 저번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법률행위를 조금 깊이 저하고 그렇다고 막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거야. 기본서를 저랑 같이. 혼자 잘 안 읽어보시잖아. 그죠? 같이 똑바로 펴고 같이 읽어보자고요. 그 뜻을 좀 음미해 가면서 자 100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할 요소로 한다는 게 뭐야?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되고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일으켜서 법률 효과를 일으킨대요. 이 말이 뭐야? 이 표에 다 나와 있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 요소래. 정말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재료래.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있어야지 법률 효과가 일어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이걸 어렵게 적은 거야, 그냥.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 계약행위인 매매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단독행위인 유언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행위가 의사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법률행위예요, 아니라고. 의사표시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그걸 의미합니다. 자,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볼게요.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참 어렵게도 적어놨는데 뭔가 원하는 거를 말하면 됩니다. 그죠? 나 당신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내지는 나 네 집 사고 싶어. 이런 게 의사표시라고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자,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랑 같이 읽어보는 거야. 읽으면서 이런 의미구나를 더 깊이 여러분 느끼시면 됩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봐봐. 이게 뭐겠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래요. 법률 요건은 근데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규정은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의사 표시가 얘의 재료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니까 법률 행위가 제대로 되면 법률 효과가 일어나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자,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봐봐요. 이 내용 봐봐. 의사 표시에 관해서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법률 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어. 요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되는 의사 표시의 하자가 있어. 얘가 썩었어. 그럼 법률 행위도 썩어서 하자가 생겨서 결국 이 권리 변동도 무효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어렵게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좀 재수 없죠. 그죠? 쉬운 얘기를 어렵게 좀 해야 돼.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그냥 한번 보세요. 요거, 오케이. 근데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여기에 조금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거를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게 101페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 그냥 복습이에요. 단독행위 뭐야? 의사표시 하나 있는 거. 그래서 행위자 1인의 한 개의 의사표시에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인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막 열심히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냥 이거만 외우면 돼. 우리 이거 다 외웠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저번에 다 외운 거야. 저번 시간에 그 표 99페이지에 있는 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돼. 뭐 읽을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막 적어놨지만 결국은 요거만 외우면 된다고요. 뭐 뜻 같은 거 잘 몰라도 돼. 그냥 요거 외우면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있는 거. 특이한 거는 공유 지분의 포기가 여기 제가 저번에 기출문제 하면서 풀고 99페이지는 요건 없어요. 요거 하나 저기 더 외워요, 요거. 자, 왜냐면 저거까지 하나 더 거기 써놓기에는 너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뭐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4번부터 6번은 보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보지 마세요. 1회독 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2회독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우리가 뒤에 배울 때 조금씩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조금씩 나옵니다. 이렇게 모아서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백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쓴 겁니다. 보지도 마시고, 이 101페이지의 목적은 뭐냐면 99페이지에서 나왔던 요놈들을 다시 제가 썼다는 거. 그게 이 101페이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우면 되는 거야. 뭐 쓸데없이 이 4, 5, 6번 보고 이해 안 가요, 선생님. 그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서 괜히 헛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은 여기서 근데 요거는 알아야 돼요. 요거. 자, 계약은 우리가 저번에 매증교 요거만 배웠잖아요. 근데 얘네는 별로 안 중요하고 요거는 알아야 돼. 이것도 기출문제 나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별표. 자, 해지하고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추해철, 그 다음에 취해 동상에서 배웠는데 이 앞에 합의라는 말이 붙잖아요. 합의 해제는 얘네들은 계약이야. 왜? 해제를 저기 위에 있는 해제는 한 놈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야, 나 해제할 거야. 저기 위에 해제. 야, 나 해제할 거야. 이렇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인데 반면에 합의 해지는 한 사람이 야, 너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너한테 해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계약이 계속 지속돼 봤자 우리한테 이익이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합의해서 해제할래? 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그래 나도 마침 해제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해제 또는 해제할게 라고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제가 연기자가 됐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지는 계약인데 저기 위에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요걸 구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사단행위 요거 합동행위는 사단 법인의 설립행위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102페이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얘 외우라고. 예. 왜냐면 여기 이 나머지는 다 우리 99페이지 표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99페이지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요거 빼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외우고 그 다음에 합의 해지 요거 구별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99페이지 표에서 저거는 다 외웠으니까.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요. 자, 요 법률 행위의 분류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했어요? 우리가 여태는 의사표시의 숫자 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했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분류인데 또 학자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법률행위를 다른 걸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반에 아이들을 나눌 때 안경 쓰네, 안경 안 쓰네, 그 다음에 바지 입은 애 또는 치마 입은 애 이렇게 나누던가 남자애, 여자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게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형식이 필요한 요식 행위하고 그 형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 행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출연 행위하고
비출현 행위로 나누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는. 그래서 먼저 요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물권은 있잖아요. 지금 민법에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게 되겠지만 8개의 물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권은 다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의 주택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 그 민법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을 설명을 드릴 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먼저 여기 건물이 있는데 A가 B한테 요 건물을 팔고 B는 이 건물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얘는 청약하고 얘는 승낙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계약. 어떤 계약? 그렇지. 우리가 요런 계약을 살려고 하는 거니까 매매 계약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 자, 그럼 얘네 둘이 매매 계약만 딱 하면 끝이에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진짜 B가 집주인이 되냐면 B는 A한테 이 돈 주고 집값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 대금. 그죠? A는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돈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얘가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지. 이전 등기 해줘야지. 이제 정말로 집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이렇게 딱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또 이런 거 보고 못 넘어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야, 이거 A가 B한테 집을 팔고 B는 집을 산다는 거를 우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A와 B가 먼저 계약하는 이 단계 있죠. 이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 행위 또는 이거를 의무 부담 행위라 그래요. 왜? 왜냐면 일단 계약을 하고 끝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제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아직 남아있어요. 의무 부담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약하는 요 단계를 우리가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기해주고 돈 주고받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 행위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A의 부동산이 이 단계에서 처분이 됐죠. 계약하는 단계에서 처분이 된 게 아니라 요 단계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지 처분이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물권 행위, 처분 행위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보지만 근데 부동산은 물권이거든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이야. 근데 물권 말고 채권 같은 것도 서로 사고 팔면 그게 처분 행위거든요. 그래서 준물권 행위는 뭐냐면 물권 이외의 채권 같은 다른 물권 이외의 다른 기타 재산을 팔 때 처분하는 행위를 준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얘네 둘은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한번 서로 이행을 해주고 나죠. 이렇게 준물권 행위나 물권 행위나 이렇게 이행을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의무가 남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처분 행위에 들어가고 채권 행위, 이렇게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에 들어갑니다. 시험엔 잘 안 나와요. 허무하죠?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니까 참으로 허무하지만 근데 여기에 나올 건덕지가 있어.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채권 행위는 자, 당사자사의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래잖아요. 그죠?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 요 행위.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 그래서 채권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나중에 이행에 문제가 생겨서 의무 부담 행위라 그러고 얘네들의 종류는 매매, 교환, 임대차 무슨 계약자 붙으면 다 이거야. 채권 행위야. 요거. 근데 보세요. 물권 행위는 뭐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편에서 처분 행위에서 물권 행위는 서로 진짜로 돈 주고 등기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니까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겠죠. 안 남아. 그러니까 처분행위라고 불러. 그래서 소유권 이전, 용익물권 설정, 용익물권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거죠. 담보물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등기해주는 행위, 물권을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처분행위라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분해서 더 이상 안 남죠. 자, 이거 봐봐요. 근데 준물권 행위에서 시험이 가끔 아주 물어봅니다. 근데 봐봐. 준물권 행위의 뜻을 알아야 돼.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으로 하는 법률 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으로 하는 법률 행위. 요거. 왜? 물권 위에 그냥 물권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무채재산권 같은 거. 이거 지적재산권 뭐 그런 무채.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지적재산권, 뭐 지식재산권 그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거 또는 무채재산권을 양도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 돈 갚는 거, 돈 갚으면 끝이죠, 채권은.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채무를 인수하는 거는 채무 인수는 가령 A가 B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C가 얘한테 갚아야 될 채무를 인수해요. 그 말은 뭐냐면 C가 A 대신 돈을 갚아야 되거든. 그럼 아직 갚아야 되네. 남아있네. 그러니까 채무 인수는 아직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남아있으니까 채권 행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양도하고 포기하면 그냥 다 끝나. 변제하고 돈 갚으면 다 끝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준물권 행위다. 라고 하는데 아주 가끔 나오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고 잊어먹어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준물권 행위도 물권 이외의 것, 주로 채권을 파는 얘네들도 처분행위에 들어가는구나. 뭐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근데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거야. 요거는 하나 밑줄 그으세요. 자, 타인의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면 되므로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즉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당사자끼리 이렇게 서로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 소유자가 A인데 B가 이 건물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해. 근데 A의 지인 또는 친척 또는 가족인 C가 나타나가지고 B한테 야, 너 이 집 사고 싶어? 내가 A를 잘 설득해서 나중에 이 건물을 너한테 넘기도록 할게 라고 둘이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계약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은 누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어. 타인이 계약을 하는 것도 유효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 자, 계약은 했는데 C가 만약에 이 건물을 자기가 A한테 샀어. 그런 다음에 넘겨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결국은 얘를 설득하다가 실패했죠. 그러면 이거를 할 수도 없어. 얘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분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이건 무효야. 근데 이런 채권 행위는 유효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면 되니까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에 이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임대차도 될 수도 있죠. 무슨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맞아. 계약은 맞다고. 왜? 나중에 지가 어떻게든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자, 처분행위 이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밑줄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서 무권리자가 나중에 이행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그럼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그건 유효지. 무슨 얘기죠? 요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아니면, 자, 이거 외우기 쉽잖아. 이게 무슨 계약이고, 여기는 다 등기해주는 애들이고, 요 물건에 포기할 때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 자, 이거 다 등기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물권 행위, 물권 외에 채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채무 인수는 채권 행위다.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딱 분리가 되는 거는 그야말로 부동산 정도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도 되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동산 같은 경우엔 얘네 둘이 분리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여러분들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뭐 빵 같은 거 하나 살 때, 자, 아주머니한테 물건 집어와가지고 돈 주면서 빵 가져오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때? 아줌마, 저 이거 주세요. 아주머니, 저 이거 주세요. 아, 그래. 얼마예요? 라고 하는 순간 계약이 완성되면서 서로 빵이랑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딱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보이는 거지, 많은 경우에 얘네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채권 행위하고 물건 행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겠어. 이런 거랑 나누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연구한 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요식행위하고 요식행위 있죠. 요거는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 우리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이 요식일 것 같아요? 아니면 불요식행위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요식행위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 민법의 원칙이 불요식 계약, 불요식. 자, 읽어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돼, 오늘? 자, 불요식행위인데, 법률행위 시에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인데, 봐봐요. 매매나 임대차 같이 뻔질나게 일어나는 이런 행위도 뭐야? 얘네들도 괜찮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할 때 계약서를 쓰니까 요식행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서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야, 너 건물 이거 10억 주고 산다. 계약금은 지금 1억 주고 뭐 다음에 중도금을 언제 주고 하자. 우리 믿잖아. 우리 믿잖아. 이렇게 해서 말로 해도 상관없는데, 세상이 워낙 못 믿어오니까 그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둘 뿐이지, 원칙은 말로 이렇게 해도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다 그래서 반드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 요식행위는 어느 게 이제 반드시 형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미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뭐가 있냐면, 법인 설립 행위할 때 이건 요식행위야. 왜? 요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해야 되잖아. 그런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데, 매매 계약할 때, 자, 여러분 보세요. 매매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들은 그냥 불요식 계약인데, 매매 계약을 주로 하고 종으로 따라하는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계약금이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식행위예요. 요식. 요식 계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거는 불요식인데 계약서를 불안하니까 추가로 쓸 뿐인데,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식행위라고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벌써 2개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네요. 그리고 유언할 때 여러분들 유언의 형식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식이고, 혼인신고 같은 것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둘이 같이 결혼식 올린다 그래서 진짜 부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라는 거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 높지 않아. 열심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2개. 오케이. 자, 그 다음 103페이지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출연행위, 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뭐 출제빈도 높지 않으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참 이런 식으로도 나눠놨구나 하고 이제 감탄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출연행위는 뭐냐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대신 이 재산이 그럼 뭐 타인에게 갔겠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쌍괄호 2번에 나오는 비출연 행위는 자신의 재산은 감소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건물 있죠.
요 A가 B한테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 맺고 나중에 실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해주면 이 A는 자기의 집이 줄어들죠. 없어지고 집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B한테 가잖아. 그러면 자기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B의 재산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A는 이 매매는 그러니까 A에게는 출연행위입니다. 선생님 그럼 B는요? B도 이 매매에서 B도 출연행위를 하고 있어. 왜? 왜냐면 이제 B는 보세요. B는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매매 대금 줘야 되죠. 그럼 자기 돈이 나가면서 B가 갖고 있는 돈은 A에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출연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출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출연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서로 대가를 받고 있죠. 출연행위를 서로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걸 유상행위라 그러고요. 반면에 이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생각해봐. 증여라고 생각해봐. 증여면 B한테는 뭐 안 받죠. 그냥 A만 얘한테 줘서 A만 출연행위를 하고 있네. 그래서 대가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고 일반만 출연하는 행위, 증여. 사용 대차가 뭐 빌려주고 대가를 안 받는 겁니다. 임대차는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고. 자, 그런 거예요. 유상행위, 무상행위. 차이점 알겠죠? 그죠? 재밌죠? 되게 재밌단 말이야. 이런 거. 자,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시험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비출연행위는 뭐냐면, 자, 비출연행위는 볼게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만 감소한대. 어떤 거 있을까? 자기 물건 버리는 거. 소유권의 포기 이런 거.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 감소시키는 거죠. 이런 거야.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재산의 변동의 증감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 어떤 거? 대리권 수여하는 거. 어떤 자격이나 어떤 자격 같은 걸 이렇게 뭐 선임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예요? 재산의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예요? 이런 것도 비출연 행위에 들어가면 돼서 대리권의 수여 행위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냥 참고로 들어서요. 딱 들어도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지금까지 좀 정리를 했는데,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받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불효식, 요식행위 두 개 있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중에 출연행위는 유상, 무상행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세 개 있잖아요. 요 세 개를 뭐 나름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채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있는데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준법률행위. 요거랑 여러분들 아주 이름 비슷하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준법률행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준법률행위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법률 규정 중에 하나라서 이거 의사의 통지 있었고 관념의 통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사 통지 중에서 제가 최고하고 거절만은 꼭 기억하시라 라고 했던 거. 이거 최고하고 거절 의사 먼저 이걸로 기준 잡고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통표 관은 통표 승인한다. 뭐 이거 배웠던 게 우리 준법률행위예요. 얘랑 이름 비슷하다고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04페이지 볼게요. 자, 104페이지 보시면 보세요.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법률행위의 요건은 법률 요건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근데 법률 행위의 요건은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 유효이려면 또는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이 법률 행위가 멀쩡해야 되죠. 그리고 법률 행위가 멀쩡하려면 의사표시, 이 법률 행위의 재료인 의사표시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제대로 돼야지 얘도 제대로 되고, 얘와 얘 둘 다 문제가 없어야지 권리 변동이 이제 유효가 되는데, 법률 요건은 그냥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법률 행위의 요건은 이 법률 행위가 하자가 없으려면, 제대로 되려면, 유효가 되려면
성립 요건이라는 것과 효력 요건을 충족하는 걸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게 만들려는 이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뭐냐면, 자, 이거 기본서를 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 성립 요건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려는 사람, 권리의 주체,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매매 계약할 때 또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이 되는 게 이게 부동산이에요. 객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아, 나 이 부동산 살게. 나 이 부동산 팔게라는 의사표시 3개가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존재를 해야 돼, 얘네가. 근데 일단 얘네가 존재했잖아요. 일단 얘네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가 무슨 하자가 있나?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라던가 제한 능력자면 무효나 취소가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우고 요거 그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이걸 살려는 이 주체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지금 아예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돼야 돼. 뭔가 제대로 돼야 돼. 그래야지 효력 요건을 만족하고요. 의사 표시가 뭔가 일치해야 된대. 뭔가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된대.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은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그럼 이 효력 요건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압도적으로 중요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성립 요건은.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유효냐 무효냐 따지려면 효력 요건이 갖춰줘야 되지만 먼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존재를 해야지. 즉 성립 요건이 갖춰줘야지 얘네가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거지. 아예 얘네가 존재조차 안 하면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단계에서 끝나냐면 성립 요건을 충족 못했다. 즉 이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립 불성립이 되는 거지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왔어요. 어떤 친구들이 입학시험을 왔는데 입학시험 보고 하면 채점을 하잖아요. 시험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이런 거 시험지 보고 채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입학시험을 학생이 아예 오지도 않았어. 응시도 안 했어. 그러면 유효, 무효, 합격, 불합격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걸 우리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존재를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으로 치면 여기 이 토지 위에 건물 사기로 했는데 애초부터 건물 같은 거 없었어. 이러면 아예 성립하지도 못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요 개념만 알고 가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효력 요건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효력 요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자, 볼게. 자,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법률 행위의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 아니고. 그러면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로서 성립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 왜? 존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효력 요건이란 일단 성립이 돼야 돼. 존재를 해야지 법률 행위가 무효나 취소나 되지 않고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세요. 일단 보기만 해. 뜻만 알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크게 시험에 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우리가 지금 본 이거예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지금 요 주체,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 거. 그리고 요 효력 요건이 요런 내용, 구체적인 건 뭐냐, 요건데 우리가 성립 요건은 이렇게 얘네들 존재하는 거하고 요것들이 문제가 없는 거 외에
더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 어떤 법률 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하나 봤는데 자, 이거 존재하는 게 일반 성립 요건이고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 게 일반 효력 요건인데 특별 성립 요건이라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 우리 법인 등기해야 되는 거, 설립 등기하는 거 있었죠. 요게 성립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나 이혼이나 입양 그런 거 할 때는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냥 입양이나 뭐 혼인했다 그래서 끝나는 결혼식 올렸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신고를 해야 되고 아까 나왔었죠. 유언을 할 때 반드시 그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유언은 형식이 제대로 갖춰줘야 돼. 서명하고 뭐 녹음을 하면 증인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 되게 복잡해.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그 다음에 요물계약, 요물이 아까 뭐랬어요? 요물 행위인 요물계약 같은 데서 그 물건이 인도가 되거나 행위가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자, 물건이 인도되거나 요거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비를 해야 돼.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성립 요건인데 외우지 마시라고 그냥 들어보시라고 재밌잖아 그냥 그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에서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이 있어서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조건부 행위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조건을 성취를 해야 돼. 가령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니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주겠다. 주택관리사 요거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게 시험에 붙어야 된다고. 시험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붙어야 돼. 그게 조건의 성취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언의 형식이 갖춰진 거는 특별 성립 요건인데 효력 요건은 유언자가 사망을 하고 유언이 되려면 그 다음에 수증자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요게 있어야 돼. 요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는 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 이거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지금부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는데 뭐 대리행위나 뭐 이런 뭐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 할 때 별로 안 중요한 거 할 때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네. 그게 특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볼게요. 그냥 자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래서 일반 성립 요건이 뭐라고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 요건으로 법률행위의 주체, 당사자죠. 목적, 객체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의사표시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게 일반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 제가 방금 본 거죠. 이런 거 할 때 특별히 필요로 한대요. 그냥 네 가지가. 법인에서 설립 등기, 혼인 같은 거 할 때 신분행위에서의 신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를 완료하는 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 유언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에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알아야죠.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효 취소는 뭐야? 이 효력 요건에서 따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효 유효가 아니라 취소. 그러니까 무효 유효가 아니라 성립 불성립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는데, 자, 쭉 있어. 근데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부터 배울 거니까,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배울 겁니다. 요거 자체가 다음 절의 내용이에요. 요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효력 요건. 자, 105페이지 보시면,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효력 요건에 대리행위의 존재, 뭐 조건, 토지거래 허가, 유언이 있는데 농취증은 아니더라라는 거, 요거 특별 효력 요건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 배운 내용을 표에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안 되면 성립, 불성립보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은 무효 또는 취소니까 당사자가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존재하는 애들이 뭔가 제대로 요렇게 갖춰 줘야 된다라는 게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효냐, 무효냐를 따진다는 거죠. 아셨죠? 오케이.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은 다음 시간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서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고 요거 두 개는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서는 성립, 불성립 따지고 효력 요건은 유효, 무효 따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